안녕하세요. 구한옥 변호사입니다. 이게 너무 사안이 급해가지고 오늘은 부득이 이렇게 집에서 혼자 촬영을 하게 됐는데요. 솔직히 이 신태일 비리 사건 처음 터졌을 때 저희도 당연히 아니 생방송으로 미성년자를 불러가지고 이런 미션 수행을 한다고 놀랐고요. 그리고 다만 이제 논란이 정말 불거지면서 이렇게 많은 사람이 과연 도네이션을 했는데 다 입건이 될까? 수사팀이 어떻게 할까 좀 궁금하긴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법률적으로 따지면은 어쨌든 그 제작 과정에서 도네이션을 한다는 거는 그 도네이션을 통해서 출연자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 영향이라는 것이 성적인 행위 또는 미성년자로서는 할 수 없는 그러한 행위가 관련이 돼 있다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그렇게 관련성으로 인해서 제작된 영상이 아동 청소년을 이용한 성착취물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신태일 씨가 수사를 받고 있는 거고 거기 도네이션을 하신 분들도 법리적으로 당연히 방조죄가 성립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법리적으로 성립하는 거하고 실제 수사를 받아가지고 처벌되는 건 완전 다르거든요. 법리적으로 죄가 된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다 처벌될 거면은 수사관은 왜 있고 변호사는 왜 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사건이 저희가 대단히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이거를 그렇게 영상 찍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 도네이션 한 분들이 되게 많지 않습니까? 근데 죄명이 너무 중대한 거예요. 죄명이 아동 청소년 이용 성착취물을 만들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입니다. 이거를 너무 중한 범죄니까 과연 도네이션 한 사람을 전부 다 입건해서 처벌을 할까라는 의구심이 있었어요. 근데 현재는 전수조사에 가까운 출석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한테도 지금 많이 문의 주시고 계시고 저희도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쉽지 않은 상황이다. 수사팀의 수사 의지가 막강합니다. 완고하고 쉽지 않은 수사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어설픈 변명이나 어설픈 대응은 통하지 않고요. 좀 몇 가지 포인트를 짚고 넘어갈 필요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영상에서 모든 걸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중요한 포인트 두 가지 정도만 제가 좀 짚어드릴게요. 해당 그 죄명이 성립을 하기 위해서는요. 해당 도네이션을 하신 분들께서 이 방송에 출연한 여성 게스트가 미성년자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상황이어야 돼요. 그 말은 뭐냐면 내가 해당 출연 여성의 인적사항을 적어도 학생이라던가 아니면 미성년자라는 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은 고의가 없기 때문에 이 행위를 갖다가 제가 줄여서 말하겠습니다. 아청물 제작으로 볼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평소에 인터넷 방송을 많이 본 기록이 있고 평소에도 해당 방송에 도네이션을 많이 했었고 왜 방송 같은 경우에도 스토리가 있잖아요. 그럼 유니버스가 있다고 하죠. 그 신태일 씨가 방송하는 그런 것들을 자주 보면서 그런 것들을 많이 내가 도네이션을 하고 체험을 했다. 그런 경우에는 조금 더 내가 고의를 부인하기가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그 방송에 관계된 분들이 누가 있고 인플루언서로 활동한 분이 누가 있고 이거를 모를 수가 없기 때문에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거로 보여지고요. 반대로 내가 정말 우연찮게 그날 그 방송을 봤다. 또는 내가 보낸 도네이션이 그 여성 출연자 게스트와 관련이 없는 도네이션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내가 제작에 가담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즉 제작에 가담할 의도가 없었다는 걸 주장할 여지도 충분히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사전에 조금 진술만으로 될 건 아니고요. 조금 준비 사항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말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를 좀 준비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진술만 해서는요. 이렇게 집단으로 입건된 사건에서 차별화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수사팀도 아까 제가 약간 그 말을 했었는데 좀 부담이 될 것 같다. 인원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이 많은 인원을 전부 다 무기징역 이상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할 죄로 입건한 이후에 전부 송치한다는 것은 사실 쉽지는 않거든요. 분명히 억울하다고 느껴지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 혐의를 벗을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제가 이거는 확실히 말씀을 드려야겠는데 지금 입건돼서 처벌이 될 어떤 유력한 죄명이 성착취물 제작의 방조입니다. 방조는 정범하고 완전 다른 범죄예요. 그러니까 범행을 용이케 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방조범으로 우려할 수가 있는데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고양시킨 것도 전부 방조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방조에는 대단히 중요한 게 정범의 고의뿐만 아니라 방조의 고의가 필요해요. 방조의 고의가 뭐냐면 이 행위를 용이케 하겠다. 결국에는 신태일 씨가 이 영상을 제작하고 이 미성년자를 출연시킨 해당 영상을 송출하는 것을 내가 용이하게 하겠다라는 의사가 있었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미성년자에 대한 인식은 해당 법조문에 나와 있는 구성요건에 대한 인식이 있었는지 하는 얘기고요. 여기서 말하는 고의는 내가 거기에 가담하겠다. 즉, 이 해당 미성년자가 이런 행위를 하도록 내가 만들겠다. 그런 어떤 고의가 있었는지가 또 다른 거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진술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다. 즉 뭐냐면 방조범에서는 항상 고의의 수준이 문제되거든요. 그러니까 미필적 고의라고 합니다. 그 고의에도 순위가 있어요. 확정적 고의라는 게 있고 좀 낮은 수준의 미필적 고의가 있는데 방조범 같은 경우에는 미필적 고의만 있어도 쉽게 성립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미필적 고의조차 없었다라는 식으로 갈 필요가 있어요. 무혐의를 주장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은 대단히 기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꼭 뭐 저 아니더라도 다른 주변에 있는 뭐 능력 있는 변호사라든지 지인 변호사라든지 꼭 알아보시고 내가 방조범으로 지금 적용이 되고 있다면 어떤 주장을 해야 되고 내 미필적 고의를 어떻게 보는지 파회할 수 있는 그런 진술과 전략이 어떻게 될지는 조금 더 공부와 연구를 하고 대응을 하고 좀 출석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너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사건들이. 시시각각 출석을 요구당하는 분들이 계시고 이 수사팀이 좀 이제 현업 부사라고 하죠. 일반적으로 그 통합수사팀 같은 경우에는 내근직을 해가지고 09시부터 18시 근무하고 주말에는 일을 안 하는데 이 여청 수사를 하시는 분들이나 이제 그 교대 근무를 하는 수사부서가 있어요. 이런 부서 같은 경우에는 명절에도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이 추석 명절 기간에도 수사팀에서는 열심히 지금 일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아직 내가 출석 요구 받지 않은 분도 금방 출석 요구 될 수 있으니까 꼭 사전에 조금 준비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출석 요구를 받게 되면 일이 너무 많다 보니까 준비할 시간을 많이 받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꼭 사전에 좀 준비를 했다가 출석 요구가 오면 수사관하고 잘 조율해서 바로 대응할 수 있게 또 오해를 사지 않게 그렇게 좀 신속한 대응이 좀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저도 이게 과연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입건하는 게 과연 타당한가? 물론 미성년자를 이용한 방송은 정말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해서는 안 되지만은 너무 많은 인원을 입건하는 건 또 좀 위험하지 않나? 이거는 왜 위험하다고 표현을 하는 거냐면은 분명 그 중에는 억울한 사람도 있을 거거든요. 그 억울한 사람들을 이제 잘 구분할 수 있는 수사관의 어떤 툴이 있느냐, 어떤 기술이 있느냐, 그건 이제 지켜봐야 될 문제지만은 지금은 어쨌든 그런 방향성을 가고 있으니까 좀 우려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있으면 저희는 열심히 조력을 해가지고 최대한 혐의를 벌 수 있게 도와드릴 예정이고요. 제일 또 세 번째로 하나 더 첨언을 드리면 지금 이 방송을 굉장히 오랫동안 봐오셨고 투네이션도 많이 하셨고 깊이 가담했다. 가담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은 오랫동안 후원해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너무 과도한 부인 전략은 뭐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본인이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이 신태일이라는 방송인의 방송에 오랫동안 이제 활동했는지 얼마나 많은 걸 이해하고 있었는지를 좀 스스로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거를 확인을 해가지고 전략을 조금은 달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앞에 말한 뭐 고의를 부인하고 미성년자인 걸 몰랐다 이런 주장들이 나중에 양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꼭 그거는 내가 진단을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지금 노선을 혐의 부인으로 갈지 혐의 인정으로 갈지 그걸 정확하게 해서 양형으로 갔을 경우에는 부인 진술이 전혀 도움이 안 되니까 그때는 완전히 전략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도 역시 변호사랑 상담을 좀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혹시 또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가급적이면은 진지한 상담 필요하신 분들은 좀 편하게 연락을 주시면은 저희가 무료로 상담 드리고 있으니까 긴급한 내용이라고 한다면 바로바로 연락을 주십시오. 저희가 편하게 좀 상담 드리고 불이익이 없도록 최대한 조력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